연고의 It's Lit. 안녕하세요, 연고의 It's Lit. 오늘은 야구단 통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야구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이 직업이 너무 생소하실 텐데, 야구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TV에서 저도 그렇고 다른 야구단 통역사를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끔 TV에 나오시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텐데, 물론 이 직업에 대한 소개도 하고, 또 제가 그동안 2018년 한 해를 롯데자이언츠 통역사로 일을 하면서 많은 분들께 이 직업에 대한 질문을 받았었어요. 제 지인들도 그렇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나 뭐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경로로 이 직업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질문들을 다 대답을 하다 보면은, 물론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고 알려드리고 싶은 것도 너무나 많지만 정말 하루 종일 말해도 부족할 것 같기 때문에 그동안 받았던 질문들을 가지고 조금 추려서 대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좀 간단한 질문부터 좀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장 기억에 나는 날이 언제냐고 물어봐 주셨어요. 가장 기억나는 날이라고 하면 제가 기억을 좀 되돌이켜 봤는데 되게 많더라고요. 기억나는 날이 너무나 많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3월 31일이더라고요. 에이핑크의 손나은, 네, 손나은. 네, 에이핑크 손나은 씨가 사직구장에 시구를 하러 오셨었습니다. 정말 연예인이 어떤 사람인지, 네, 어떤 비주얼과 어떤 그 아우라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던 날이었는데요. 손나은 씨를 가까이 볼 수 있던 그날 정말 기억에 많이 남고요. 그리고 4월 1일, 그 다음 날이네요. 롯데자이언츠가 2018년 한 해 개막 7연패,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었었는데 드디어 첫 승을 했던 날입니다. 그날 첫 승도 되게 기뻤는데 저는 레일리 선수와 함께, 그날 선발 투수였죠. 레일리 선수와 함께 사직구장에서 처음으로 수훈 선수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거의 만원 관중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경기가 끝나고 나서도 수훈 선수 인터뷰를 보려고 많은 분들이 1루 쪽 관중석에 거기서 보고 계셨고, 전광판에 제 얼굴이 나오고 정말 많이 떨렸어요. 제가 그때 인터뷰 영상을 나중에 이제 리뷰를 해보았는데 정말 실수도 많이 했고 많이 떨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좀 기억에 나는 날은 좀 슬픈 날이었는데, 듀브런트 선수가 방출이 결정됐던 그 날이었습니다. 되게 한 해를 다 같이 하지 못하고 중간에 방출이 됐던 날이라서 되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감정이 들었었던, 네, 그런 날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통역사로 일하면서 제일 재밌었던 에피소드. 네, 재밌었던 에피소드도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두 가지로 추려봤는데 둘 다 듀브론트 선수와 관련된 일이었어요. 첫째는 5월 2일이었는데요. 듀브론트 선수가 이제 보통 이제 야구 선수들 대부분 이제 유니폼 안에 이제 땀복을 입어요. 이 안에 이제 입는 옷이 있는데 그 옷이 선수마다 이제 뭐 긴팔을 입는 선수도 있고 반팔을 입는 선수들도 있어요. 근데 듀브런트 선수가 이제 등치도 좀 있고 살집도 좀 있는 선수라서 더위를 좀 많이 타기도 하고 그리고 땀도 좀 많이 나는 그런 성향인데 그날따라 그 안에 있는 땀복을 완전 긴팔은 아니고 7부 정도 되는 그 땀복을 입었었어요. 그게 좀 불편했나봐요. 이제 경기 제가 기억하기로 2회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게 좀 불편했는지 갑자기 이제 심판을 부르면서 뭔가 어필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듀브런트 선수가 이제 감정 표현을 되게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심판한테 뭔가 강하게 어필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급하게 이제 마운드 위로 올라갔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네, 어떤 심판에게 어필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제 가위를 좀 가져와서 자기 땀복을 좀 잘라달라, 네, 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너 코치님과 함께 올라가서 상황을 종료하고 왔던 그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듀브런트 선수와의 또 관련된 얘기인데 5월 27일 이날은 정말로 심판과 관련된 일이었는데요. 뭔가 항의는 아니었고 이제 심판을 또 갑자기 불러서 제가 또 엄청 뛰어 올라갔습니다. 바쁘게 올라가서 이제 심판분이 아무리 봐도 이 듀브런트 선수 표정이 자기한테 화가 난 거 같았나 봐요. 그래서 좀 되게 방어적으로 얘 뭐라 그러는 거냐, 혹시 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날 이제 그 심판분이 키가 좀 많이 작으셨었어요. 그리고 제 기억에 그날 포수가 나종덕 선수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나종덕 선수가 이제 앉은 키도 크지만 덩치도 좀 크고 하다 보니까 심판분이 이제 스트라이크 할 때 심판마다 이제 제스처가 다 다르시잖아요. 어떤 심판분은 뭐 이렇게 스트라이크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다 그런데 그날 심판분이 키가 작으셨다 보니까 이 손을 올리시는 게 나종덕 선수한테 가려서 듀브런트 선수가 이게 스트라이크 콜인지 볼 콜인지를 판단을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좀 더그아웃에서는 뭔가 좀 심각한 일 아닌가 엄청나게 궁금해 하셨었는데요. 더그아웃 들어가서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다 같이 좀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통역사로 일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혜택이요.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일 것 같아요. 일단 생각이 나는 게 구단버스가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구단버스를 타고 선수들과 함께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혜택이 있죠. 구단버스는 요즘 그 프리미엄 버스 아시죠? 고속버스 요즘 엄청 되게 잘 돼 있는 좀 비싼 그런 버스처럼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와이파이도 되고 그 좌석들도 다 개조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넓습니다. 상당히 넓고 특히 이제 선수들이 키도 크고 덩치도 크기 때문에 앞뒤 좌우 아주 넓은 자리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완전히 뒤로 누울 수도 있고 그리고 핸드폰 충전하는 거 당연히 다 있고요. 그리고 앞에 냉장고가 있어서 선수들 목마를 때마다 마실 수 있는 음료수가 또 채워져 있고 그 정도? 그런 특별한 건 사실 그렇게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안에 이제 선수들이 타고 있고 또 완전히 이제 창문이 안 보이게 썬팅이 아주 짙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들 궁금해 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야구 전 경기를 정말 시즌권보다 더 하죠. 모든 어웨이 경기도 가기 때문에 VIP석보다 어떻게 보면 더 VIP석 같은 더그아웃에서 모든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라는 그런 혜택이 또 있겠고 그리고 제가 지금 롯데자이언츠 챔피언 어웨이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요. 유니폼 그리고 선수들이 사용하는 용품을 지급을 받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뭐 배트라든지 글러브라든지 그런 거는 받지 않지만 유니폼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롯데자이언츠 통역들이 그동안 받아보지 못한 혜택을 받았는 게 이 유니폼에 제 이름이 박혀 있거든요. 저는 이제 아직도 궁금한 게 일반 홈앤 어웨이 유니폼은 제가 받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벤트 유니폼만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챔피언 유니폼 그리고 동백 유니폼 그리고 또 뭘 받았죠? 그 정도 받았던 것 같네요. 제가 유니세프 유니폼을 못 받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니폼이 나오고 그리고 배팅 장갑이 나와요. 이제 무거운 걸 옮겨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배팅 장갑, 배트를 치는 건 아니고 배팅 장갑이 나오고 그리고 선수들이 입는 이제 동계 잠바라든지 그런 모든 트레이닝복들 안에 있는 땀복들 선수들과 옷 같은 거는 거의 똑같이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선수들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투수 담당 통역이었기 때문에 투수 선수들이랑 아무래도 조금 더 친해질 계기가 많았었어요. 이제 버스도 투수들이 같이 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미팅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많이 모이기 때문에 선수들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한테는 좀 컸는데요. 용병 선수들, 레일리 선수, 듀브런트 선수, 앤디 번지 선수도 그렇지만 그리고 베테랑 선수들께서 이제 용병들 함께 이제 식사하러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밥을 정말 잘 사주십니다. 정말 맛있는 거, 비싼 거 많이 사주시는
그런 기억이 있네요. 우리 손승락 선수 그리고 전준우 선수 네 그런 베테랑 선수들이 식사 많이 사주셨었어요. 특히 이제 용병 선수들이랑 좀 친한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좋았던 기억이 있네요. 네 이제는 조금 롯데 자이언츠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은 당연히 이제 롯데 자이언츠 안의 얘기입니다. 제가 뭐 10개 구단의 상황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경험한 것들, 제가 아는 것들, 제가 아는 한에서 이 야구단 통역사에 대한 직업적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이 질문을 엄청나게 많은 여성분들이 하셨습니다. 통역사는 남자만 뽑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제가 작년 이맘때 롯데자이언츠에 이제 통역사로 지원을 했을 때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딱 2명 뽑았거든요. 그리고 면접에 8명 그렇게 왔는데 100몇 장이 왔다고 해요. 이력서가 100여 장 중에서 꽤 많은 그 이력서들이 여성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면접에 오신 8명은 다 남자였고요. 그리고 당연히 마지막으로 뽑힌 2사람도 저를 포함해서 다 남자였습니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대답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물어보시는 게 그러면 왜 그 야구단 통역사 공고를 낼 때 성별이 써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셨어요. 그건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성별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남자라고 써놓지 않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10개 구단 모든 통역사분들은 남자분들이시고요. 앞으로도 여자분을 뽑을 계획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직접 일을 해보니까요. 일단 통역사는 물론 구장 안에서 그리고 바깥에서 선수들과 만나기도 하지만 특히 이제 라커룸을 같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리고 원정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샤워하러 간다든지 그럴 때 선수들과 이제 목욕탕을 갈 일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자주 있기 때문에 여성분이 하시기는 네, 조금 어렵지 않나 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안타깝게도 네, 이력서 내는 수고를 안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조심스러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바로 2번째 질문인데요. 이 질문도 사실 되게 많이 하셨어요. 특정 구단에서 일하고 싶으면 그럴 수 있나요? 그럼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통역사라는 직업은 10개 구단이 전체가 뽑아서 KBO가 보내는 그런 직업이 아니고 각 구단이 필요에 의해서 구하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롯데자이언츠 공고를 보고 롯데자이언츠에 이력서를 낸 거기 때문에 특정 구단의 어떤 구단의 팬이시라고 하면 그 구단의 공고에 맞게 이력서를 내시면 네, 그 구단에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4개 구단에 이력서를 냈었어요. 이제 제가 롯데자이언츠에서 일을 했으니까 롯데자이언츠, 그리고 넥센히어로즈, KT 위즈, 그리고 한화 이글스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LG 트윈스 같은 경우는 통역사를 LG 공채로 뽑는다고 알고 있어요. LG 공채로 뽑은 분들 중에서 그쪽으로 이제 파견을 보낸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100%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공고가 따로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두산 베어스 같은 경우는 지금 통역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일을 하셨고 그리고 코치가 되신 분들도 있고 또 같이 통역을 하시는 병행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두산 베어스도 굳이 공고가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NC 다이노스 같은 경우도 통역을 구하기는 하는데 조금 물밑 작업으로 구한다고 해야 되나요? 좀 아는 분들 통해서 구하시는 것도 같고 그래서 공고가 잘 안 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도 가끔 공고가 뜬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네, 삼성 라이온즈 같은 경우는 올해는 네, 공고가 났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작년에는 안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고가 나는 시기가 보통 이제 12월에서 1월 정도에 나는데요. 그때 이제 신경 쓰셔서 네, 보시면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력서를 내는 방법이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 카페에 스포츠 잡 알리오라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야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스포츠 관련 스포츠 기업, 스포츠 구단 등등 그런
공고에 대해서 다 모아놓고 공고를 올려주는 그런 카페예요. 저는 그 카페에서 처음 이 공고들을 보게 돼서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다른 구단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롯데자이언츠 같은 경우는 그 구단 페이스북 있죠. 구단 공식 페이스북에 매년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봤고 올해도 봤는데 구단 페이스북에 통역사를 구한다라는 공고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단 페이스북을 팔로우 하시면 그것을 보고 이력서에 맞지 공식 이력서 그 양식이 같이 올라오기도 하고 다운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내셔야 하는 이메일 주소도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 보내시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신 월급 및 복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11개월 계약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각 구단마다 계약 조건이 다 다릅니다. 10개월 혹은 11개월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1월달 혹은 2월달부터 이제 스프링 캠프를 같이 가고 그리고 한국 시리즈까지 간다고 치면 이제 11월 혹은 아쉽게도 플레이오프에 가지 못한다면 10월달 정도에 리그가 끝나기 때문에 10에서 11개월 정도 계약이 되게 되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2월부터 11월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월 250만원 그리고 총 2,500만원의 계약이었는데요. 세전입니다. 세금이 당연히 나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달마다 한 243만원 정도 제 통장에 꽂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많이 적은 것 같아요. 저도 할 때는 잘 몰랐는데 직접 받아보니까 상당히 적더라고요. 하는 일에 비해서. 근데 이게 여러분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요. 정말 현실인데요. 겉으로는 어떻게 보면 좀 화려해 보일 수 있는 직업이지만 이 계약이 10개월 개인 용역 계약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프리랜서인데 이제 롯데자이언츠에서 개인으로 계약을 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데자이언츠 공식 소속도 아니고요. 당연히 정직원도 아니고 계약직인데 좀 더 계약직 그냥 일반 무기계약직이나 그런 것보다 더 프리랜서 개념이에요. 그래서 10개월 동안 롯데자이언츠 소속으로 일을 하지만 그것이 끝나고 났을 때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사실 11월에 이제 계약이 끝나고 나서 조금 쉬면서 실업급여 받으면서 좀 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를 했었었는데 그만두고 나서 알아보니까 실업급여 조건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고 좀 탕진잼 하지 마시고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돈을 좀 아끼셔서 그만두고 나서 당장 다른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좀 쓸 수 있는 돈이 세이브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사람이 야구단 통역사가 될 수 있느냐, 쉽게 말하면 어떤 스펙과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뽑힐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의 스펙을 많이들 여쭤보셨어요. 이제 저한테 혹시나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스펙이나 경력, 학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달라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요 일단 미국에서 중학교 2학년 때 미국을 갔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02년에 미국을 가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왔어요. 그래서 영어는 제가 뭐 당연히 못하는 편은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영어 학원에서도 되게 오래 일을 했고 영어 과외도 오래 했고 그리고 한국에서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국제학부도 했었고 대학원도 저는 했고요. 근데 대학원은 이제 영어 관련도 아니고 스포츠 관련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사실 야구 쪽으로 스포츠 쪽으로 일을 한 거는 미국에 있을 때 제가 미시간 주립대학을 나왔는데 가까운 디트로이트에서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라는 메이저리그 구단에서 인턴을 1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마케팅 팀에서 일을 했었었는데 지금 하는 일과는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이제 프론트 일을 한 거라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조금 프런트 직원분들이 저를 면접 보신 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외에는 저는 사실 스포츠 경력 쪽은 없고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일을 해보면서 느꼈던 게 좀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한 게 저는 리틀 야구단
에서부터 야구를 시작을 했고 한국에서 초등학교 때도 야구를 조금 했었었고요. 중학교 때도 그렇고 미국 가서도 그렇고 실제로 야구 선수 생활을 잠깐 했었어요. 제가 프로구단에서 일을 해보니까 제가 한 야구는 야구가 아니었지만 어쨌든 야구를 실제로 해봤던 나름대로 선수 출신이었고 물론 지금 선수들이 말하는 그런 선출과는 좀 개념이 다른, 저는 정말 어렸을 때 그냥 취미 비슷하게 했던 그런 야구 선수 생활이었지만 그 선수 생활이 좀 아무래도 제 레지메에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구단 분들이 그거에 좀 더 점수를 좀 주시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롯데자이언츠 통역사를 작년에 뽑을 때 총 8명이 면접을 왔고 그 중에 2명을 뽑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사실 원래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떨어져서 이제 어떡하지 뭐하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면접 이제 통보를 받았죠. 안 됐다고. 그러고 그 다음날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롯데에서 혹시 하실 수 있냐. 근데 제가 여쭤봤죠. 저 떨어졌었는데요 하니까 2명을 뽑았었는데 한 분이 이제 다른 구단으로 가시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운이 좋게도 3순위였던 거죠, 면접에서. 그래서 차선자였던 저에게 기회가 와서 저는 그럼 당연히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일을 하게 됐던 건데요. 제가 3순위가 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그 1순위로 되셨던 분, 다른 구단으로 가셨던 분이 스페니쉬도 하시는 분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계국어를 했던 거죠. 그런데 롯데자이언츠는 생각해보시면 작년에 용병이 레일리 선수 그리고 듀브런트 선수가 투수였잖아요. 이제 듀브런트 선수는 베네수엘라 출신입니다. 물론 메이저리그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해서 영어도 잘 하지만 어쨌든 스페니쉬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스페니쉬를 쓸 수 있는 분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도 그리고 구단의 기준으로도 스페니쉬를 할 줄 안다면 영어를 비롯해서 그러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어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혹시 스페니쉬는 못하시더라도 일본어를 좀 잘하신다면 구단에서 뭐 일본 선수가 있진 않아도 일본으로 이제 스프링 캠프도 많이 가기 때문에 일본어에 대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면, 그런 인재상이시라면 충분히 뽑힐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통역사로 일을 하면서 용병 선수들에 대한 어떤 서포트를 해야 되느냐, 어떤 지원,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일을 이제 야구장 바깥에서 했느냐라는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맡은 선수가 2선수였잖아요. 이제 레일리 선수와 듀브런트 선수를 맡았는데 레일리 선수는 이미 4년차 한국에 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도움을 요하지 않았어요. 뭐 은행이라든지 그런 좀 정말 전문적인 그런 통역이 필요하지 않는 한 본인이 정말 대부분 다 알아서 했었던 그런 선수였는데 이제 듀브런트 선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한국에 온 선수고 그리고 가족이 다 같이 한국에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아들만 셋이고 이제 요번에 이제 넷째 딸을 낳았는데 작년에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와이프랑 비롯해서 아들 셋, 그러니까 총 5명의 대가족이죠. 그 대가족이 이제 처음 한국으로 와서 뭐 살 것도 많죠. 한국의 문화도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퇴근이 아니었어요. 구장에서 이제 나오면 이제 듀브런트 선수 집에 가서 도와줄 것들 많이 도와주고 한국의 집에 대해서 또 마트는 어디 있는지 뭘 사야 되는지 뭐 배달 음식은 어떻게 시켜 먹는지 등등등 처음 한 2-3개월 정도는 듀브런트 선수 이 가족들의 케어를 상당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도 아들이 셋이었기 때문에 이 아들들이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진 않았지만 뭐 태권도를 다닌 아들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배우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학원들 어레인지 해주는 거, 그리고 첫째인 노아가 유소년 야구를 하고 싶어 해서 그런 것도 소개를 해줘야 됐고 알아봐 줘야 됐고, 그리고 처음 한동안은 홈플러스, 이마트, 뭐 코스트코 등등 정말 자주 같이 갔습니다. 식사도 자주 같이 했고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요즘 그 전지적 참견 시점, 전참시라는 예능 있잖아요. 그 예능에 보시면 이제 연예인이 나오고 매니저분이 나오시잖아요. 그 매니저님들이 하시는 일들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운전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이제 운전으로 이곳저곳을 같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어떤 좀 소소하고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 도와줘야 하는 그런 매니저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면접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이제 면접 당시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그리고 구단에서 원하는 통역사의 인재상이 어떤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면접 때 제가 모든 질문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놀랬던 게 면접에 들어갔는데 이제 6분이 계셨었어요. 이제 구단 직원분들과 그리고 커티스 정이라고 아시죠? 롯데자이언츠 예전 로이스터 감독님 계실 때 통역으로 일하셨던 분인데요. 그분이 직접 그 인터뷰를 들어와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저의 영어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그 인터뷰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물론 많은 질문들 뭐 경력에 대해서 학교는 어디서 나왔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라는 메이저리그 구단에서 어떤 일을 해봤는지, 야구는 얼마나 아는지 뭐 등등등 그런 많은 질문을 정말 일반 회사 같은 질문들도 많이 받았지만 가장 이제 중요하고 어려웠던 것이 이제 커티스 정 그분과 했던 영어 인터뷰인데요. 실제로 제가 이제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수훈 선수 인터뷰를 하게 되잖아요. 그 수훈 선수 인터뷰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요. 그 커티스 정이란 분이 워낙에 야구 쪽에 지식이 많으시기 때문에 정말 진짜 기자처럼 또 정말 야구 전문가로서 정말 실제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즉석에서 바로 한국어에서 영어로, 영어에서 한국어로 동시 통역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수훈 선수 인터뷰를 보시면 알겠지만 선수가 얘기한 것 이제 리포터님한테 말씀드리고, 리포터님이 질문하신 거 선수한테 얘기하고, 동시 통역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죠. 좀 최대한 빠르게 가장 정확하게, 특히 야구 용어 같은 경우에 얼마나 이 사람이 야구 용어를 한국어로 또 영어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는 테스트가 있어요. 그 인터뷰가 가장 중요했고 가장 키포인트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면접에 혹시 가시게 됐다면 이 인터뷰를 좀 잘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야구 용어를 영어로 표현할 줄 아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제가 많이 부족했다고 느낀 게, 영어로 이 신체 부위들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뭐 손, hand, 뭐 그렇죠, fingers, 막 이런 식으로 간단한 영어로 이제 신체 부위는 알고 있지만, 뭐 내장 부위라든지 또 그리고 요즘 스포츠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뭐 수술 같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터미전 수술이라든지 그런 좀 다양한 용어들을 좀 잘 알고 숙지하고 가셔야 영어 인터뷰에서 좀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에 모르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알아야 할 수 있는 그런 용어들, 신체 부위 용어들 많이 알아놓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야구에 관련된 많은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 용어들 정말 많이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운이 좋게 1년을 일하게 됐지만 하면서도 내가 야구를 정말 영어로 잘 모르는구나, 한국말로도 잘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레일리 선수한테 특히 좀 많이 배웠어요. 순간순간 레이 선수가 이제 제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저도 일하면서 배워갔지만, 어쨌든 일단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붙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면접에서 어느 정도 여러분의 능력을 보여주시려면 그런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으셔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팀에서 근무하면서 초기에 어떤 일들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라는 질문인데, 초기에는요, 이제 제가 2월 1일 정도에 처음으로 일을 시작하게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롯데자이언츠가 이제 긴 휴식 기간을 지나고 이제 대만으로 스프링 캠프를 가는 날이에요. 부산 김해공항에서 대만으로 이제 스프링 캠프를 가는 날 공항으로 갔죠. 이제 공항에서 짐 옮기는 것도 도와드리고, 이제 선수들과 함께 이제 대만으로 건너가서 대만에서 스프링 캠프 쭉 보내고요. 이 스프링 캠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스프링 캠프 스케줄은 조금 널널한 편이에요. 그래도 이제 좀 짧은 시간 내에 좀 강한 훈련을 하기 때문에 좀 시간적인 면은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좀 아침 일찍 나가서 훈련을 하고, 그리고 오후에 이제 식사도 점심도 이제 구장에서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호텔로 들어와서 그때부터는 그래도 좀 자유 시간이 있어요. 좀 쉴 시간도 있고, 웨이트 트레이닝 선수들 할 때 같이 할 수도 있는 시간이 있고, 그런 시간이 있는데요. 끝나고 나서 저녁 시간대까지는 이제 호텔 주변 몰이나 그런 데서 뭐 커피를 마시러 가든지 선수들과 뭐 얘기를 하든지 그런 개인적인 시간들이 좀 많습니다. 이때는 좀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 정도 대만에서 생활하고 그 다음에 일본 오키나와로 갔죠. 근데 오키나와에서는 좀
많이 달라지는데요. 왜냐하면 오키나와에 가면 이제 연습 경기가 많이 잡힙니다. 그래서 연습 경기가 잡히기 때문에 이때가 여러분이 만약에 통역사를 일을 하시게 되면 실제 시즌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에 대한 예행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훈련도 계속해서 통역을 해야 하지만 실제로 경기를 하기 때문에 경기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의사소통 및 그리고 경기 중에 마운드에 올라가서 하는 대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직접 해볼 수 있는 기회가 그때 생겨요. 그래서 가장 초기 때는 이제 스프링 캠프를 다녀오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한국으로 귀국해서는 이제 연습 경기가 시작이 되죠.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그때 연습 경기 하고 시즌이 시작되는 그때까지는 이제 선수들 알아가고 그리고 기본적인 훈련들 매일 같이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 그 용어들을 많이 공부하는 시간으로 삼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 개인적으로 정말 저의 성덕 꿈을 이루게 해준 날이 이 같은 5월 2일 듀브런트 선수가 좀 재밌는 에피소드를 만든 날인데요. 이날이 어떤 날이냐면요. 이날 듀브런트 선수가 첫 승을 거둔 날이기도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가장 팬인 김세연 아나운서, 네, SBS 스포츠 아나운서신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너무 좋아하는 아나운서고 스포츠 아나운서분들 중에 가장 정말 아름다우시고 이쁘신 아나운서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과 처음으로 수훈 선수 인터뷰를 했던 그날 정말 지금에서야 반성하고 이제 뉘우치는 바이지만 그날 제가 김세연 아나운서 쳐다보느라 통역을 제대로 못했어요. 진짜 실수도 많이 했고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네, 제가 개인적으로 돌이켜봤을 때 직업적으로 가장 프로페셔널하지 않았던 날이지만 개인적으로 너무나 행복했던 날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사실 제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재계약을 안 한 이유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일단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야구단 이 업무 그리고 이 KBO 야구단이 이제 메이저리그보다 당연히 시장도 작고 좀 좁잖아요. 10개 구단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출과 비선출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선출과 비선출이 같은 일을 한다라고 쳤을 때 연봉이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알진 못하지만 들은 바로는 한 연봉으로 쳤을 때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연봉으로 쳤을 때 월 250만 원씩 하면 연봉이 2,800만 원이라고 보면 선출이 같은 일을 한다라고 치면 약 3,800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당연히 야구를 이제 하셨던 분들이 이제 경험이라든지 또 인맥이라든지 그런 게 더 비선출 분들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봉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도 비선출이기 때문에 선출과 같은 그런 조건으로 이제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이제 그런 금액적인 이유라든지 그런 선출처럼 이제 제가 인맥이 있거나 뭐는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있지만 가장 중요했던 거는요. 안정성이죠. 저는 이제 나이가 조금 있습니다. 제가 통역사분들 중에서 좀 나이가 많은 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올해 이제 2019년 돼서 33살이 됐는데 이제 32살에 통역사를 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 길로 쭉 가려고 하면 이제 내년이 아니죠. 올해 2019년도 2년차 재계약을 저는 오퍼를 감사하게도 받았지만 계약직으로 똑같이 가는 거였고요. 이제 연봉은 조금 당연히 감사하게도 올려주시겠다고 하셨긴 하지만 그거 외에는 이제 계약적으로 가고 제가 2019년을 한 해를 또 한다라고 쳤을 때 그 다음 해 2020년에 제가 정규직이 된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자리가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뿐더러 자리가 난다 해도 제가 그 자리로 무조건 간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많은 통역사분들이 계약직으로 계속 가시지만 대부분이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정규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직, 무기계약직으로 쭉 이제 저처럼 지금 10개월 용역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무기계약직이 되면 1년 풀로 계약은 가지만 어쨌든 계약직인 4대 보험도 들어가지만 어쨌든 기승전 계약직으로 계속 간다면 언젠가는 뭐 정규직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나이가 조금 들었다 보니까 이 기약 없는 계약을 계속 하기가 조금 두려웠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게 저한테는 가장 재계약을 하지 않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리그나 다른 팀으로 갈 수
타 팀으로 갈 수 있는지 많이 물어보셨는데 개인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팀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구단의 뭐 비밀 아닌 비밀을 좀 알게 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일리 선수 그리고 듀브런트 선수와 일을 하면서 같이 이 선수의 강점이 뭔지 약점이 뭔지 코치님들과 대화하면서 어떤 것을 연습하고 어떤 것을 나아지고 싶은지 그런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알게 되잖아요. 다른 팀의 입장에서는 그게 정보가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팀으로 취직하는 것이 쉬울 거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지 않습니다. 아마 이제 이 KBO가 좁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구단에서 일을 하시다가 다른 구단에 몰래 이력서를 넣으시더라도 분명히 알게 되어 있어요. 서로 다 어떻게든 알고 지내는 사이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구단에서 쭉 가실 생각이 아니시라면, 그리고 다른 구단으로의 뭔가 이직할 기회가 생겨서 스카웃이 돼서 가는 게 아니라면은 통역사로서 일을 하면서 다른 구단으로 가는 것은 좀 쉽지 않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자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유니폼은 레일리 선수가 이제 떠나기 전에, 미국 가기 전에 저한테 본인이 실착 입었던 유니폼에 여기 사인 직접 해서 주고 간 유니폼이에요. 레일리 선수가 팬 서비스를 정말 잘하기로 유명한데요. 시즌 마지막 경기가 끝나고 사직구장에서 본인의 유니폼 대부분을 사인해서 나가는 길에, 퇴근길에 팬들에게 주고 간 그런 일화로 상당히 유명한데요. 그 전에 이제 저한테 이제 챙겨준 그런 유니폼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큰 혜택이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챔피언 유니폼과 이 챔피언 홈 유니폼에 모든 선수들의 사인을 다 받았어요. 그때 1군에 있었던 모든 선수들의 사인을 이 유니폼 앞뒤로 제 이름이 박혀있는 유니폼에다가 선수들 친필로 전부 다 사인을 이렇게 받을 수 있었다는 거 최고의 혜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야구 통역사에 대한 해보고 싶은 비전이 있으시다면 꼭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강점이 있고 약점이 뚜렷하지만 여러분의 젊은 시기에, 그리고 여러분이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연구의 It's Lit, 오늘은 야구 통역사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조금이라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